3.15 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부정행위가 동원된 선거였다. 학생들이 먼저 대열을 이루고 시가 행진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울분에 찬 학생들의 물결. 그렇게 마산의 제2차 시위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대열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마산의 거리는 거대한 군중의 물결로 뒤덮였다. 성난 시민들의 행렬은 총으로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까지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다. 시위대 구호는 이승만 정권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번져나갔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역정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벌인 고대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분노한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날,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낮 12시 30분,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무대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청 후문에서 저지선을 형성한 경찰은 공포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은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박수를 보내던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의 시위대는 10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경무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경무대는 시위대 최종 목표였고 경찰에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오후 1시가 넘어선 무렵 경무대를 향하던 시위대의 선두 학생들이 경찰이 저지선으로 세워둔 소방차를 빼앗았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 대표는 한국인, 대표는 중국인, 조정은 정관이를 즉각 해체하라! 대표지 분류기의 공신정치 웬 말이냐! 대표지 분류기의 공신정치 웬 말이냐!
순식간에 21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오후 1시 30분,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의 발포는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시작됐다. 경무대 앞에서, 중앙청에서, 을지로와 태평로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 비상기염을 선포한다. (4월 21일) 전 국무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23일은 이기붕이 부통령 당선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총재 사퇴를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 부상자를 방문해 위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업령 하에 서울에선 시위도 점차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러나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대학 교수들의 시위는 다시 혁명에 불을 붙였다. (4월 26일) 새벽부터 쏟아져 나온 시위대의 요구는 이제 대통령 하야로 바뀌어 있었다. 이날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탑골 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졌다. 4월 19일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수성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날 군인들은 부모 형제에게 총을 쏘지 말라며 거리로 나섰다. (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시민 대표가 대통령이 하야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장안에 모이신 대모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주의를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인 탱크에 타신 분은 내려주시고 지금 농성을 하신 분은 일어나셔가지고 제각기 해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선 뒤늦게 이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결의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하야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하야 성명이 있던 다음날 새벽, 경무대 피신해 있던 이기붕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대중 앞에 나선 이승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5월 29일 이승만은 비밀리에 하와이로 망명한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 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만들어요.